안녕하세요. 영단기에서 탭스 수업을 맡고 있는 여러분의 강사 최진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이하게 제 이름 앞에다가 여러분의 라는 말을 붙였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지금 현재 인강을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사실은 저랑 같이 두 명이서 방에서 같이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조금 더 가까이 있고 싶어서 제가 여러분의 라는 말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괜찮으시죠? 오늘은요, 여러분에게 정말 학습 비법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꿈과 목표가 있으실 텐데요. 그 꿈과 목표가 탭스 고득점은 아닐 거예요. 궁극적인 목표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꿈과 그 다음에 목적을 위해서 탭스라는 어떤 도구 혹은 길을 선택하신 거겠죠. 그래서 이 길을, 탭스라는 길을 통해서 여러분의 목적지로 갈 때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안내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공부를 조금 해오셨으면 탭스가 그렇게 만만한 도구나 만만한 길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굉장히 험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험한 길을 저랑 같이 가실 건데요. 만약 굉장히 어떤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우리가 여러분이 모르는 길을 지금 떠나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옆에 그 길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또 매번 왔다 갔다 하고 또 심지어는 지도까지 갖고 있는 사람과 같이 간다면 마음이 좀 편안하시겠죠? 그리고 여러분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안전하게 빠르게 여러분의 목적지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사람이 전데요. 제가 바로 여러분에게 그 빠른 길을 알려드리고자 오늘 여러분에게 학습 비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이제 탭스 학습 비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단기간의 고득점 맞죠?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공부를 열심히 하시죠. 그리고 고득점을 어떻게 점수를 한꺼번에 많이 올릴까요를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떠도는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친구가 이렇게 해서 점수가 올랐다더라 라는 그런 많은 방법들, 우리가 스킬이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한번 해보셨을 건데요. 그것들이 대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너무 개별적이고 독특하고 특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별적인 사람들에게 이런 방법들이 통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민을 하셨을 텐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학습 비법은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그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탭스에 관한 사실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의 현재의 점수 상황 그리고 현재의 어떤 영어 실력에는 상관없이 이 방법을 적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해서 점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방법대로 하시면요. 여러분이 어떤 점수 500점대든 600점대든 700점대에 있던지 간에 여러분이 여러분 현재 있는 곳에서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오늘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부터 학습 비법, 탭스에 관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사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탭스 시험을 보시면요. 맨 먼저 청해부터 시작을 하죠. 청해하고 문법하고 어휘하고 그 다음에 독해로 넘어갑니다. 이 네 파트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지도를 한번 제가 그려봤어요. 그래서 지도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요. 어휘하고 문법이 맨 밑에 있는데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있고 그 위에 독해와 청해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탭스 지도를 그린 이유는요. 어휘와 문법이 사실은 100점, 100점밖에 배점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단단한 기본이 돼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그려놨어요. 여러분이 어휘와 문법을 단단하게 그 기본을 잡고 있지 않으면요. 얘는 마치 큰 공갈빵 같은 걸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조금만 내리눌러도 그렇죠?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득점이 어려워요. 이 부분이 비어 있으면 500점대 중간까지는 괜찮은데요. 그 위로 올라가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700점 이상을 원하신다면 600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신다면 이 부분을 상당히 단단한 실력으로 갖고 계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저는 그렇게 걱정은 안 해요. 왜냐하면 제 수업을 들은 모든 학생들이 맨 처음에 듣기 전에는 고민을 좀 많이 합니다. 전 어휘가 너무 부족해요. 문법 실력이 전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수업을 한 달 과정이거든요. 한 달 과정의 수업을 딱 들으시면요. 여기에 대해선 더 이상 여러분이 고민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휘와 문법 때문에 고민하신다면요. 한 달만 제 수업을 들어보시면 이 문제에 대해선 더 이상 여러분이 고민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독해하고 청해가 문제일 텐데요. 독해 400점, 청해 400점입니다. 여러분이 700점 이상의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이 300점 정도, 그죠? 그 정도의 점수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학습비법, 독해하고 청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대로 된 청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청해는요, 파트 1, 2, 3, 4 이렇게 네 가지 파트가 있는데요. 우선 파트 1, 2는 거의 비슷합니다. 파트 1과 2의 특징은 관용적인 표현이라든가 생활 영어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요. 이렇습니다. 생활 영어 용어, 상황별 관용적인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이 상황별 관용적인 표현들을 반복적으로 듣고 통째로 암기하셔야 돼요. 그 부분은 제가 수업 시간에 다 그 부분에 관해서 뭐 학교 생활이라면 학교 생활, 여행이라면 여행, 주문이라면 주문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모든 관용적인 표현들을 다 수업을 해놨거든요. 여러분이 그 부분을 통째로 계속 듣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웠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대로 점수가 나오는 건 아니겠죠. 물론 연습을 하셔야겠죠. 파트 1, 2는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상황들이 나와요. 우리가 네이티브가 아닌 이상이야. 걔네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미국에 갈 수는 없잖아요. 가서 직접적인 막 이런 그죠? 실생활을 뛰어들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 상황에 자신을 노출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노출을 시키냐면 매일 파트 1, 2를 공부를 해 주셔야겠죠. 여러분이 어떤 LC 파트 그 책을 사셔도 괜찮습니다. 꼭 기출문제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파트 1, 2를 한 세트씩 하루에 풀어주시는데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면 오늘은 파트 1, 오늘은 파트 2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들으시면서 야 이런 상황이구나.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겠구나 라는 거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상황에 맞게 여러분이 반응하는 이 방법을 여러분 혼자서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제를 통해서 꼭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파트 3에 관해서 여러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이 파트 3는요. 이렇게 별표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이 파트 3는 점수 급상승에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파트 3를 잡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파트 3를 단단히 잡고 있으면 파트 1, 2 조금 어려워도 괜찮고요. 파트 4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괜찮다라고 하는 600점에서 650점 정도입니다. 그러면 750점 넘어가면 파트 4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600에서 650점 정도의 목표라면 파트 3가 굉장히 결정적이에요. 그래서 파트 3를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파트 3 우선 주제 문제. 파트 3는 주제 문제가 있고 세부 정보 문제가 있고 추론 문제가 있거든요. 우선 주제 문제는요. 여러분이 문제를 파트 3 그 31번을 시작하면서 어떤 주제에 대한 이야기인지 앞쪽에 나와 있어요. 인사 말고요. 인사 그 다음에 나오는 무슨 단어로 시작했는지에 집중하셔서 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여러분이 키워드를 한 단어 정도만 써주시면 되겠죠. 그걸 전체적으로 막 그죠? 받아 적거나 노트 테이킹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맨 앞쪽에 나오는 대화에 시작하는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거를 잡고 듣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파트 3에서요. 그 다음에 주제 문제가 끝나고 세부 사항과 추론 문제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바로 노트 테이킹을 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뭐 시험 때 가서 받아 적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갑자기 받아 적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 지금부터 탭스 파트 3는요. LC 파트 3는 많은 문제를 푸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파트 1, 2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상황에 여러분을 노출시켜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파트 3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문제를 풀다가는 부하가 걸려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하루에 한 5에서 8문제 정도 뭐 욕심이 좀 있으신 분은 10문제 정도 푸시면 되는데요. 그 대신 꼼꼼하게 풀어주세요. 파트 3를요. 대화를 하나하나 듣다 보면요. 파트 1, 2도
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파트 3에 여러분이 파트 1, 2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파트 3를 집중적으로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 사항과 추론 문제부터는 노트 테이킹을 하셔야 되는데 노트 테이킹 시험 때 안 되니까 미리미리 연습해두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세부사항과 추론 문제는요, 세부사항은요, 가능한 한 많은, 노트 테이킹 할 때 어떤 부분을 적어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뭐, 이름 적고,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세부사항 문제가 나오면요, 이때는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언제 출발하고, 그죠? 무슨 일 때문에 그러고, 막 이런 걸 굉장히 되도록이면 자세하게 여러분이 노트 테이킹을 하시는데 단어를 다 적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이니셜 같은 걸로 미리미리 연습을 해 두셔야 돼요. 추론 문제는요. 세부 사항도 역시 조금 언급이 됩니다만 그것보다는 어떤 주제에 관한 이 대화하는 사람들의 의견이라든가 감정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하셔서 이 사람이 화가 났구나. 이 사람이 기분이 안 좋구나. 이 사람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이 대화자의 의견이라든가 감정 상태에 조금 집중해서 들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얘가 지금 어떤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그죠? 연습하면 됩니다. 청해 파트 4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많은 학생들이요. 파트 4 얘기만 하면 거의 울 것 같은 얼굴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파트 4가 너무 안 돼요. 막 이런 식으로 저한테 고민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은 먼저 단어부터 듣기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어가 너무 부족해요. 근데 이 부족하다는 게 그 단어를 모르는 게 아니라 단어는 아는데 그 단어가 사운드로 들렸을 경우에는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이 단어를 공부하시면서 파트 4에서는요. 먼저 단어 위주로 듣기를 시작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무슨 뜻이야? 듣고요. 무슨 뜻이구나. 동사가 나온다면 동사가 이런 뜻이고 능동태고 수동태구나. 그리고 시제는 현재구나. 현재 완료구나. 과거구나. 이런 식으로 단어를 개별적으로 듣기를 시작하셔야 되는데 단어만 나열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단어가 문장 안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단어 듣기부터 시작하세요. 단어 외우는 게 아니라 단어를 듣는 방법부터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단어 공부가 어느 정도 되면요. 물론 완벽하게 될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듣는 연습이 된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파트 4 주제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실 건데요. 주제 문제는 46번부터 52번에 결쳐져 있는 굉장히 많은 반 이상이 반 정도가 주제 문제거든요. 주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제 문제는 왠지 좀 쉽게 풀 수 있을 그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주제 문제 여러분이 파트 4에서 만약에 내가 도전한다면 주제 문제에 도전을 하셔야 돼요. 이 주제 문제는요. 노트 테이킹 하지 마세요. 46번부터 52번까지는 노트 테이킹 하지 말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받아 적으라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맨 앞에 주제가 나올 거고요. 그 주제에 관련된 키워드가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호텔에 관한 광고를 시작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 호텔에 호텔이라고 적으시면 안 되죠. 물론 적어야겠지만 호텔의 어떤 부분, 우리가 굉장히 편리한 교통 접근성을 갖고 있다라고 그 얘기냐, 아니면 우리 굉장히 화려한 시설을 갖고 있다, 아니면 싸다라는 얘기인데 호텔의 어떤 부분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지금 공부 시작하시면요. 주제 문제 46번부터 52번은 여러분이 가만히 들으시면서 주제의 어떤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이 집중도 있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3번부터는 이제 세부 정보 문제와 추론 문제인데요. 여기서는 노트 테이킹이 아주 필수적이죠. 그래서 53번부터는 여러분이 연필을 들고 이제 적기 시작하셔야 될 거예요. 누가 얼마나 더 많은 정보를 받아 적었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점수에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겁니다. 제가 시험에 가서 이렇게 보면요. 추론 문제, 커렉트 문제가, 세부 정보 문제가 시작했는데도 가만히 있는 학생이 있어요. 전 이상해요. 왜냐하면 저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커렉트 문제가 시작되면 받아 적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 기억을 못한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이 받아 적기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노트 테이킹 연습을 미리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내용을 이렇게 쭉 듣기를 연습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모놀로그죠. 이게 담화문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좀 들려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선택지가 안 들려요. A, B, C, D가 들리게 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 부분은요, 여러분이 A, B, C, D가 들리긴 들리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가 한꺼번에 머리에 안 와닿아서 들리긴 들렸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연습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먼저 A라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세요. 듣고 나서 이게 무슨 뜻이구나 머릿속으로 해석을 한다거나 해석이 안 되면 받아 적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문장 전체를 듣고 어떤 느낌인지 팍팍 와닿을 수 있도록. 말은 쉽다고요? 말은 쉽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하시면 쉬워져요. 하지 않고 어떻게 하지 마시고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방법은요,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굉장히 보편적이지만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듣기 연습하실 때요, 안 들리는 부분은 받아 적으셔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320점이 넘어요. 만약에 청해에서 320점, 330점이 넘는데 받아 적기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밑에 200점대에서 300점 사이에 있는 학생들, 200점대 후반까지 청해만요. 이런 부분에 있는 학생들은 이 방법이 아주 효과적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파트 4를 한꺼번에 갑자기 점수가 오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단어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어 듣기, 그 다음에 단어가 문장 안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어떻게 활용되는지 하시고, 주제 문제,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주제 문제는 가만히 집중도 있게 주제의 어떤 부분에서 건드렸는지 가만히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부 정보 문제부터 추론 문제까지는 받아 적기 시작하시는데, 받아 적는 것도 받아 적는 거지만 선택지가 까다롭다. 추론 문제와 세부 정보 문제는요. 그래서 이 부분에 A, B, C, D 선택지를 A번을 한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가만히 생각하시거나 문장으로 받아 적거나. 그래서 통째로 문장이 의미가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시험 때 보면요,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한 번밖에 읽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문장 전체, 담화문은 들립니다만 A, B, C, D 선택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의 또 다른 고민, 독해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이 그 독해에 관해서 고민을 말씀하실 때 맨 첫 번째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선생님, 독해 속도가 너무나 느려요 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또 하나, 선생님 다 읽었는데요, 항상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데 그게 틀려요 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 부분 기본적인 원인은요, 어휘 부족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휘를 물론 속도가 굉장히 느리는 거는 어휘 부족이 당연하고요. 근데 이거는 또 왜 다 읽었는데 오답인데 왜 어휘 부족일까요? 어휘를 폭넓게 이해하지 못한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두 개 중에서 오답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 어휘 부족이라는 원인이라면 여러분이 어휘를 외우셔야겠죠. 근데 그 어휘인데 어떤 어휘냐면 탭스 어휘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어휘 말고요. 토익하고 토플하고 탭스가 지향하는 그 어휘가요, 좀 달라요. 그래서 탭스 기출 어휘를 기본으로 여러분을 좀 외우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어휘를 공부를 하고 나서요. 어휘를 공부를 여러분이 근데 1시간 정도, 하루에 1시간 정도 좀 해서 독해 어휘 공부를 좀 해주세요. 어휘를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게 문제 유형이죠. 탭스에는 빈칸 채우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제 문제가 있고 세부 정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추론 문제가 있죠. 각 문제별 유형이 있고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에 따라서 읽는 방법이 달라요. 읽는 부분이 다르고. 그래서 문제 유형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겠죠. 그러면 빈칸 채우기 문제는 어떨까요? 빈칸 채우기 문제는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빈칸 채우기는요, 주로 앞이나 뒤에 뚫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맨 끝에 뚫려 있는 경우가 여러분이 굉장히 편하게 느끼실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주어 동사 순으로 가면서 주제가 무엇인데, 주로 이제 주어가 주제일 거잖아요. 주어가 무엇인데 이 주제의 어떤 부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어가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제에 관한 논의의 흐름, 이쪽으로 가고 있는지 이쪽으로 가고 있는지, 비판인지 긍정인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논리의 흐름을 파악하셔서 맨 끝에 논리적인 결론 부분이 나와야겠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결론이 아니라 그 앞에서 따라 나오는 흐름에 맞는 그런 결론을 찾으셔야 할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그 다음에 주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주제 문제는 키워드를 찾으셔야 돼요. 17번부터 시작해서 22번까지인데요. 키워드 찾기인데 똑같아요. 주제의 어떤 부분에 관한 논의인가. 주제는 주제인데 주제의 어떤 부분인가. 예시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그래서 청해하고 독해는요. 문제를 푸는 요령이 좀 비슷합니다. 근데 들리느냐 써있느냐에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주제가 나오면 주제의 키워드 어떤 부분에 가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파악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세부사항은요. 세부사항 문제는요. 얘는 어떤 부분이 나오고 어떤 부분이 안 나오고 그리고 순서대로 정보 ABCD와 글의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을 A번을 앞에서 찾고 B번을 그 다음에 찾고 이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문장을 komkom히 읽으셔야 되는데 탭스에서 자주 문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하게 돼 있어. 커렉트 문제에서 그 부분에 밑줄을 그으시면서 나중에 찾아 올라가야 되니까 그 부분에 문제시하는 부분에 여러분이 그 밑줄을 그으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 학습 방법일 거예요. 추론 문제. 자, 추론 문제는요. 주제에 관한 물론 세부사항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요. 주제에 관한 글 쓴 사람의 의견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글 쓴 사람이 이 주제에 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느냐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따라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사람의 그 의견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추론 문제에 함정이 있는데요. 많이 학생들이 이 함정에 빠져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총기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총기를 규제해야 된다. 총기는 나쁜 거니까 규제해야 돼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총은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총기 사용은 나쁜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단정 줘서 얘기하는 게 바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그래서 일반화의 오류를 여러분이 피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주제에 관한 편견,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원래 나쁜 거잖아요.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나쁜 거니까 나쁜 식으로 가겠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에 관한 편견을 버리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내 주제, 내 의견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견 필요 없다고 했죠. 여러분의 의견을 듣지 않아요. 이게 주관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글 쓴 사람의 의견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할 수 있는데요? 할 수 있는데요? 라고 하는데 막상 읽어보면요. 여러분이 중간에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채워넣어요. 그래서 이상한 방향으로 여러분이 결론을 도출합니다. 많이 봤어요. 그런 학생들을. 그래서 정확하게 푸는 것도 푸는 거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생각을 버리고 오픈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이 글을 읽으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요. 독해에서는 제가 팁을 정말 굉장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독해 공부 순서가 있습니다. 독해 공부 순서. 자, 첫 번째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휘를 공부를 좀 해주세요. 어휘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좀 해주시고요. 이제 어휘가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하루에 1시간 정도만 하세요. 됐다 싶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출 문제집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는데 맨 먼저 1번부터 푸는 게 아니라요. 맨 먼저는 세부 정보 문제부터 풀어주세요. 23번부터 32번에 있는 문제가 세부 정보 문제입니다. 이 세부정보 문제를 하라는 이유는요. 세부정보 문제는 한 문장 한 문장 꼼꼼하게 정확하게 읽어야지만 답이 나오거든요. 내용 파악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꼼꼼하고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어 실력을 문장 파악 능력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먼저는 세부정보 문제로 연습을 하시고 연습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확하게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는 주제 문제로 가주세요. 주제 문제 17번부터 22번에 있는데요. 이 주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빨리 읽을 수 있어요. 빨리빨리 읽는 연습. 그래서 여러분이 주제 문제를 시작하면서 요거 다 하고요. 이거 6세트 공부 다 하세요. 그 다음에 주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40초 정도 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대부분은 1분인데 얘는 40초 정도에 놓고 빨리빨리 읽고 40초 안에 한 번 읽고 빨리 답을 내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 충분히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시간 단축하시고요. 그 다음에 뭘 할까요? 그 다음엔 추론 문제 하셔야겠죠. 추론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글 쓴 사람의 의견이나 감정이
빈칸이나 이런 것들이 문장 사이사이에 끼어 들어가 있어요. 그걸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단어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고난도 어휘도 공부하시면서 이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좀 더 깊이 있게 읽는 연습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빈칸 채우기를 해주세요. 빈칸 채우기가 가장 어려워요. 왜냐하면 얘는 정확성도 있어야 되고 빨리도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논리력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빈칸 채우기는 여러분이 맨 마지막에 공부를 하시는데 1번부터 14번에 해당하는 거죠. 1번부터 시작해서 14번까지 난이도는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난이도도 한번 보시고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얘를 일주일에 세부정보 문제만, 그 다음에 주제 문제도 일주일에 주제 문제만 계속, 그 다음에 추론 문제도 계속. 그래서 일주일에 한 파트씩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요. 한 달 정도 걸리겠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문제 푸는 이런 과정이 한 달 정도 필요할 겁니다. 지금 막 탭스를 시작하시는 분들 굉장히 막막하시죠? 어디서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학습 방법, 탭스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탭스 공부를 오랫동안 했는데 점수가 오르지 않은 분들은 더욱더 큰 멘붕 상태에 있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들 고민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제를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어요. 제가 앞에서 말했던 그 학습 비법 있잖아요. 공부 방법. 청해와 독해 방법을 한번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반드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공부 시작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시면서요. 수업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수업 중간중간에 물론 공부도 가르쳐 드립니다만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학습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또한 깨알 같은 스킬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다 보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요. 여러분 등에 이렇게 큰 로켓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빠른 시간에 그죠? 빠르게 여러분 고득점 많은 점수 상승할 수 있도록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안내해 드릴 테니까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요. 하루라도 빨리 공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수업 시간에 뵐게요.